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송준 부장님께서 오늘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참가를 못해서 저랑 그 다음에 인원 매니저가 함께 이제 이란 요즘 시위가 많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사망자가 한 5천 명이 넘게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이란에서는 원래 주기적으로 좀 시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있었을 그 이란 히잡 시위도 있고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기록되고 이렇게 격화가 된 시위는 좀 드문 케이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하메네이 정권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쵸. 미국 정부가 이제 그쵸.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그 델타 포스가 딱 이제 납치해서 왔잖아요. 거의 24시간도 안 걸렸죠?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시가 격화되면서 무고한 사상자가 커지면은 이란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트럼프가 더 압박을 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란의 정부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쵸. 실제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서 미국이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를 그쵸.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악의 축이라고 뽑혔던 반미 정권 중 이제 뭐 쿠바, 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네수엘을 하나를 이제 축출을 했으니까 이란도 그 가능성으로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지금은 사실 사이가 막 너무 안 좋고 맨날 막 솔레메이 그 장군 있잖아요. 네. 드론으로 암살도 하고 막 핵무기 시설 타격해가지고 다 폭파시키기도 최근에 했고 해가지고 완전 그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게 오래되고 항상 시초부터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사실 이란이랑 미국이 되게 사이가 좋았던 시절도 있고 그쵸. 근데 보통 항상 이게 정말 짜잘짜잘하게 항상 시끄러운 이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그쵸. 매번 이렇게 이란은 그 사실 북한도 그렇잖아요. 핵무기 그쵸. 개발로 인해 예. 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그 이제 유엔 국가에서 이미 개발이 되었던 소수의 국가들에 한해서만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 새로운 신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신규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그쵸. 상태잖아요. 절대 안 되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상 거의 핵무기를 개발을 했다. 그쵸. 이렇게 단계에 가 있고 해서 그거에 있어서 국제적인 제재도 많이 받고 마찰도 많이 일어났고 항상 사실 그 텐션이 항상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란, 북한 걔네들은. 그리고 또 저번에도 그 호르무즈 해협 그쵸. 관련해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애들인데. 맞아요. 그쪽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세계 물류량의 되게 그쵸. 상당수의 물류량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최대 이제 무역 해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을 이제 잘 이제 지키고 실제적으로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상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예멘 후티 방금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해서 그런 중동의 갈등들이 그 있던 어떠한 그 유럽과 아시아의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막는 이슈가 되면은 물가가 확 튀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때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중동 갈등 하면은 사실 항상 이란이 언젠가는 끼게 되는데 그 해협 때도 저희 원유 해외 선물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때 이제 사실 원유의 부분도 대부분이 다 그 배로 이제 거기 가잖아요. 통해서 가다 보니까 한번 차단되는 그쵸. 순간 이제 유가가 난리가 막 났었죠. 급등이 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팍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란이 그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고 왜냐면은 단순히 이제 이란이 그 산유국으로서 실제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이제 생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정학적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권이 강한 그쵸. 국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정학적 텐션을 불러일으키면은 유가에 대한 급발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런 이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은 이란에 대해서 쭉 과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원래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1953년으로 가야 돼요. 1953년으로 가야 되고 이때는 이제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개편이 막 돼요. 이란에서는 그 당시에 모하마드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영국이 원래 중동에서 이 되게 그 그쵸. 영향력이 엄청 예, 강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영국을 짚어라. 그러면 되게 맞다. 이 그런 국가가 얘기 있죠. 이제 세계 문제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은 이 국가다. 여기저기 왜냐면은 다 쑤시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서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 이상이 원래 영국 영토 빅토리아 시대 때 그랬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세계에 있던 지정학적 문제에도 깊게 관여가 되어 있고 이란도 동일해요. 원래 영국이 이제 앵글로 페르시아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 근데 이 모하메드 모사데그라는 그 총리가 이 석유 회사를 국유화해요. 당연히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원래 그 중동 쪽이 다 대부분 영국 계열의 그 석유 회사들이 거기에 있는 석유를 다 뽑아다가 그대로 그냥 다 갖다 팔고 맞아요, 그랬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반발이 좀 있었고 그중에 이란에서 이제 이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실 뭐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석유 기업들 국유화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앵글로 페르시아라는 석유 회사를 국유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방과 이제 이 이란에 대한 그게 처음으로 석유에 대해서 텐션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영국의 정보국이랑 그 다음에 그 CIA가 이제 국제 어떤 분쟁에도 하나씩 다 끼기는 하는데 다 특히 무조건 낚이죠.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에 뭐 정부 체제 그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껴서 남미 그렇죠. 국가들이 미국을 좀 많이 뭐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CIA가 많이 일조를 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당연히 이번에도 CIA가 그 미국 영국 정보국이랑 껴가지고 군부를 동원해서 이 모하마드 모사데그의 정보를 축출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팔레비 왕조가 이때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는 완전 친미파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서방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유화를 했던 그런 모사데그와 달리 바로 1년 뒤에 54년에 그 이란이랑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석유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게 이제 54년에 컨소시엄을 협정을 해서 이란이 서명을 해서 25년 동안 약 40%의 그 지분을 갖게 돼요. 엄청나잖아요. 사실 25년 동안 40%의 그 국유화된 석유 산업에 대해서 지분을 가진 거면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네. 뭐 중동 국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산업적인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석유로 대부분의 어떤 부를 축적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40%에 대한 부가 다 서방 국가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반발이 거죠. 크겠죠. 예. 근데 그 25년 동안 유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이 팔레비 왕조에 대한 이란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쌓여가죠.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 이렇게 시작된 거였으니까. 그렇죠. 미국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세워진 그런 왕조 정권이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국가의 어떤 부를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석유 산업의 40%가 서방 국가에 의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나온 어떤 그 자본금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해외로 국가들로 나가버리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79년 이때 이란 혁명이라고 하죠. 아, 그쵸. 이건 역사책에 정말 나온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 79년에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 정권이 이슬람 들어서게 체제로. 되는데 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이슬람 그 원칙주의자들이 이제 시위가 엄청 격화돼서 일어나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요.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란 대사관에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미국 있었던 대사관 말씀이시죠? 아 맞아요. 미국 대사관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점령하고 난리 났었죠. 그쵸. 영화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맞아요. 영화도 있고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 미국이랑 이란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최천지 원수가 된 게 맞아요. 이 사건 때문이 제일 큰 계기 중 하나죠. 그쵸.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보편적인 미국인들에게 이란의 이미지는 아 이거 완전 그냥 테러국이네. 완전 우리 뭐 대사를 납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을 납치를 하고 뭐 해가지고 444일 동안 구금을 했거든요. 안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55명 가량 됐다고 해요. 그 인원들이 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납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기간 내내 1년 넘는 기간 내내 미국의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79년 일어나기 전에 사실 그 1960년대 이제 오펙이 세워지고 뭐 1973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란이랑 뭐 다른 국가들이 오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서방 국가에 대한 그런 석유 기업에 좀 대항해서 만들어진 맞죠. 체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그 오펙의 한 멤버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석유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슈라든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의 체제가 이렇게 전복이 되고 완전 반미 정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또 와요. 그래서 유가도 되게 폭등을 또 하죠.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난 상태죠. 완전 완전. 납치가 예. 돼가지고 매번 이렇게 언론에서는 뭐 대사관이 점령이 돼가지고 보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이미지에서는 이란은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긴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44일 만에 뭐 석방이 되고 그 인원들을 다시 받기는 해요. 그 납치됐었던. 근데 그때 이제 요구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이제 좀 길게 통치를 했던 팔레비 왕조, 그 팔레비 왕에 대해서 넘겨달라. 이란이 그랬었던 건데 사실 미국이 그걸 넘겨주지 않아요. 그냥 미국에서 망명하게끔 하게 해서 많은 또 중동 국가의 학자분들께서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란이랑 미국이 좀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좀 많이 거기서 놓친 거다. 왜냐면은 정권은 전복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미국이 뭐 새로운 정권 반미 정권이었지만은 그렇게 반미로 이제 들어선 정권이랑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불거진 게 결국에는 이란의 그 어떤 분노에 이제 좀 던질 수 있는 대상이 팔레비 왕조를 협상이 돼서 이렇게 좀 잘 돼서 이렇게 넘겨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주고 오는 게 있다 보니까 좋은 관계로 이제 좀 더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계속 더 심화가 된 거죠. 말만 협상이지 거의 이란 측 요구를 딱히 시원하게 들어준 건 따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정치에 대한 개입하지 부분이 않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구두뿐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협약을 해도 언제 또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팔레비 왕조의 인원들을 넘겨주는 게 어떤 피지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게 좀 크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이란, 이라크 전쟁 맞아요. 직후에 거의 바로 발발하죠. 맞아요. 바로 79년에 이제 있었다가 바로 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이라크가 그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거든요. 네. 이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국이랑 추후에 전쟁을 다시 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란이랑 이라크가 전쟁을 하니까 이게 적의 적은 뭐?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그런 게 있어서 이때 이라크를 되게 미국이 많이 밀어줘요. 막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랬던 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을 하거든요. 쿠웨이트는 완전의 친 서방 국가로 미국의 그 석유 공급에 대해서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많이 이라크에 대해서 도움을 그 이전에 이제 좀 베이스를 깔아줬던 게 이란 이라크 전쟁이 거치면서 이라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게 이렇게 돌아온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또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되게 많은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 베이르트, 미군 막사 폭탄 테러라 해서 이제 레바논이 이제 사실 뭐 지금도 그 우리나라 다국적 유엔군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항상 뭔가 분쟁 지역이죠. 레바논 분쟁 지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바논이 거기가 이제 또 이슬람, 뭐 기독교 등등 해가지고 되게 그 종교적으로 다양해요. 그 국회의원도 그래가지고 종교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국회 이석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원래 되게 친서방 국가였기도 했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국적군이 주둔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사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미군 241명이 사망을 해요. 근데 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가 원래 이제 테러범들은 공격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거 내 공적이다 이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쵸. 테러하고 나서 뭐 ISIS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트럭으로 이렇게
니스에서 프랑스에서 몰고 가고 ISIS가 우리가 했다라고 공표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때도 이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가 공격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헤즈볼라의 전면 조직으로 좀 널리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 그 테러의 배후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갈등이 계속 격화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또 1988년에 프레잉 멘티스 작전이라고 이때도 이란의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의 프리깃함을 거의 침몰시킬 뻔해요. 미국이 공격 당한 거잖아요. 충분히 군사적으로 그쵸. 대응할 만한 명분이 있는 부분이죠. 예, 부분이죠. 그래서 보복 작전이라고 하는 프라잉 멘티스를 개시를 하고 이란의 이제 석유 플랫폼 2기를 뭐 파괴를 하고 뭐 등등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같은 해 7월에 이제 이란 여객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다가 이제 미군이 이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격추를 해서 이란에서 탑승자 거의 한 300명 가량이 다 전원 사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또 이란 그 언론의 보도가 되겠죠. 뭐 악의 선봉장 미국이 이란에 무고한 시민들을 민간인 300명을 죽였다. 다 죽였다. 여객기를 격추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란에서도 당연히 그 반미 정서가 훨씬 더 불거지겠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1979년에 일이 일어나고 10년도 안 돼서 그 사이에 이런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갈등이 되게 많이 불거져요.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란이랑 미국 사이 이런 텐션이랑 반미 정서적인 어떤 서로에 대한 갈등이 많이 쌓이게 된 이유죠. 생각보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네요. 그쵸.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1960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팔레비 왕조 때 또 이제 좀 불평등이 좀 심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 국민들이 세운 게 아니라 정부가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고, 원래 페르시아 왕조잖아요. 아까. 그렇죠. 과거부터 되게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이게 우리는 페르시아 대제국 이랬던 국가인데 우리 국가가 이제 서방 세력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지고 우리의 부가 다 외부로 유출되고 그래서 이런 이란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메네이 그 정권이 세워진 거거든요. 이슬람 정권이. 그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자극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그게 좀 빠르게 격화가 된 거죠. 워낙에 이제 미국 대사관 그 납치 사건이 좀 크리티컬하게 미국인들에게도 정말 인상을 큰 심어줬고요. 사건이었죠. 예. 그렇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91년에 이제 걸프워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있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이란이 견제를 해요. 막 그래서 막 부시 대통령 이제 아버지 부시 때 제재를 강화를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가 결국에 이제 2001년 9.11 테러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이제 그 아들 부시가 이제 악의 축이라고 해서 그런 악의 축이라는 용어 그게 이제 이때 나온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란이랑 뭐 북한이랑 이라크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란이 그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말부터 뭔가 핵에 대해서 무기화를 좀 많이 한다. 왜냐면은 그렇죠. 북한도 이때 당시에가 이제 가장 그 핵무기 관련해서 대두가 많이 됐었을 때거든요. 맞죠. 지금 김정은인데 김정일. 그 전에 이제 김정일 때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일 때 막 이럴 때니까 그때 이제 핵파기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이란도 이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져요. 그래서 막 국제 제재도 많이 가해지고 뭐 유엔 상태에서도 이제 이란이 그 핵 개발을 하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 이란이 그 핵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술을 제공을 한 게 미국이 사실 미국이에요. 네, 맞죠. 이게 좀 웃긴 게 그 1953년에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그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때 57년에 이제 평화를 위한 원자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원자로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체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79년 그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란에 대해서 이런 원자로 이용한 그런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 같은 거를 미국 그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직접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79년까지 거의 57년부터 79년이면은 22년 예. 가까이 계속 미국의 그런 원자력 기술을 이제 물론 당연히 군사적인 기술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겠지만은 민간적으로 원자력 개발에 대한 기술을 좀 많이 줬단 말이에요. 원자로와 이제 뭐 농축된 우라늄 원료도 제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란 혁명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초적인 우라늄 개발 기술 같은 것들이 이란이 갖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어서 계속 한 거죠. 사실 뭐 80년 뭐 쭉쭉 하다가 이제 2000년 초반 돼가지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 핵 개발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정도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우리 국가들이 빠르게 이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게 돼요.